네, 대표 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이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 유형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사실 적절한 것은 이렇게 맞는 것을 골라라. 지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제 틀린 거 세 개, 정확하게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세 개는 맞는 거니까 대충 넘어가고 이제 특별하게 확실하게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적절한 것이 이렇게 하면 사실 정답률이 툭 떨어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제 그 국가고시나 이런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이게 문제 풀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이제 문제 출제 의뢰를 받으면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어디 가서 출제를 하게 되면은 국가고시나 이런 것들 출제할 때도 적절한 것은 아니면은 이제 틀린 것으로 가느냐, 적절한 것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 생각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뭐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은 없겠지만 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1번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 간주 판결을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타인과 소송사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느냐. 자 이것도 사실은 판결을 받는 거니까 삼각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이 사례 한번 볼까요? 네. 갑과 을이 공모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과 을이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갑이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요. 어떤 소송을 제기하게 되냐면 부동산 이전 등기, 부동산을 이전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동산 이전과 관련된. 근데 이게 소유자가 누구냐면 을이에요. 을. 자, 을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판사님, 요 을의 부동산을 저에게 넘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법원에. 근데 을이 대체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을이 여기에서 응소를 하지 않아요. 응소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일반인 같으면 누군가가 내 땅을 가져가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왜 이거 내 건데 너는 권한도 없으면서 왜 내 땅을 가져가려고 한 거냐고 그러면서 소송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응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여기 소를 제기했던 사람이 있죠. 소를 제기한 사람을 우리가 원고라고 할 텐데 상대방이 이거를 응소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백한 것으로 그냥 의제 우리가 이제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이 이겨버려요. 소송이 이기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판결이 나오겠죠. 판결이 나오죠. 근데 원래 갑은 이 부동산을 가져야 할 이게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데 허위의 사실을 주장을 해가지고 을을 상대로 해서 을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사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해가지고 남의 땅을 이전해달라고 청구를 해서 그 법원이 판결을 내려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사기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는 이제 무슨 사례냐면, 아니 이게 이 땅 소유자 있잖아요. 땅 소유자 요 을이 갑과 뭐 했다? 공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모했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이 지금 이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했다는 거야? 자기가 이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모하면서 갑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이제 내 땅이 있는데 네가 소를 제기해. 그럼 내가 응소를 안 할 거니까 네가 가져가. 어차피 재판에서 이길 거니까 네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이랬을 때에 갑과 을은 지금 괜히 법원을 속여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지금 우리 지문에는 뭐라고 나온 거냐면 갑과 을이 사기죄의 공동정범, 사기죄 공범이 되는 거냐, 공동정범이 되는 거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 판례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편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잖아요, 그냥. 그다음에 누가 재산상 손해를 받은 것도 없고 다 지금 양해하고 이해하고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장난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서 이걸 편취했다. 사기죄는 이제 편취인데 편취했다라고 볼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요. 1번 지문을 보시면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 간주 판결을 받아. 자백 간주 판결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응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고 공동유효 처벌 받느냐? 이거 안 된다.
자, 두 번째, 배당 이의 소송. 배당 이의 소송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첨부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소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소취하. 소를 취하게 되면은 소를 취하게 되면은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전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항소를 취하게 되면 1심 판결이 어떻게 된다? 이게 확정된다는 거예요. 1심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익을 얻는 사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소를 취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재산상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네,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이제 법원을 기망해 가지고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그렇다면 이게 간접 정범 형태로 소송 사기죄가 인정이 되느냐? 자, 이제 간접 정범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범인인데 이 사람이 직접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의뢰 재산을 자기가 이제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네, 요렇게 하지 말고 여기 이제 원래 항상 법원이 있어야 되니까. 자, 피해자가 이제 을인데요. 의뢰 재산을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고 소를 제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소를 제기해 가지고 가고 싶어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해 가지고 얻고 싶어요. 얻고 싶은데 자기는 당사자로 나서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서 여기 그 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한테 제3자죠. 제3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를 제기해 가지고 여기서 뭐하면 승소해서 이 을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판결을 통해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요 병을 뭘로 해가지고 도구로 이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도구로 이용해서 이 사람 병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서 자기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사기죄의 뭐가 되는 거다? 간접 정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기죄의 간접 정범. 이런 형태가 이제 사기죄의 간접 정범이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는 또 이제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사기죄는 간접 정범의 형태로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3번 지문. 자, 간접 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 사기죄가 성립한다. 네, 요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명의 신탁 관계에서 자동차의 명의 수탁자가 명의 수탁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받은 사람이니까 이 명의 신탁 관계에서 명의 수탁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죠. 대외적으로 뭡니까? 소유권자가 되죠.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3자에게 이거를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팔아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인이 있겠죠. 매수인이 제3자입니다. 이 제3자인데 물건을 팔면서 사실은 말입니다. 이 물건이 누구 겁니다. 원래 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당신한테 파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자기 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상에 자기 거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팔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 명의 신탁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고지 의무 위반인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입니까? 아니에요.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나아가
자기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 내 거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고 이전 등록까지 이렇게 맞춰준 경우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예요? 남한테 물건을 맡기게 되면 그 사람 명의, 자기 거 자기가 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명의신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고지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제3자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제3자는 그냥 어차피 등기부에 적어져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물건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